안녕하세요. 제철요리 전문 강사 이정숙입니다. 봄에는 마늘종이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강하지 않고요. 달큰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마늘과 육류나 또 바지락, 해물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서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향신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복과 같이 냄비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늘종 전복밥을 할 건데요. 전복과 마늘종이 있고요. 그리고 밥에 곁들여 먹을 양념장으로 달래, 홍고추, 레몬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양념이 포함됩니다. 오늘 전복밥을 하실 때 쌀을 먼저 씻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을 불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집에서는 쌀을 씻어서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런데 물에 담그면 쌀의 영양분이 많이 빠지고 또 밥을 해놨을 때 쫀득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체에 받쳐서 30분을 불려 놓는다는 게 그 쌀에 묻은 그 물기만으로 얘를 불리는 과정입니다. 네, 먼저 전복 손질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복을 사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으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떼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복을 아주 힘들지 않게 가볍게 떼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약간만 넣습니다. 전복의 양에 따라서 전복을 이렇게 담그셨을 때 전복 껍질로 그 물이 올라오지 않는 정도로만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 불로 뚜껑을 덮고 끓어오르면 1분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전복이 위로 솟구쳐 있죠.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자, 불을 일단 끄시고요. 전복을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복을 꺼내시고 전복을 처음에 삶기 전에 부드러운 솔로 씻는 건 아시죠? 네,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뜨거우니까 손에 얹지 마시고요. 바로 숟가락을 뒤집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가볍게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생으로 꺼낼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삶아서 숟가락 뒤로 이렇게 가볍게 밀어주면 가볍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이걸로 밥을 해보겠습니다. 전복 손질은 이렇게 끝나고, 자, 전복을 어떻게 손질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장이 있어요. 그럼 내장을 이렇게 떼어줍니다. 내장을 떼어주면 여기에, 속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빨과 여기 이빨 부분과 이렇게 요 부분을 떼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떼주시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내장 분리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쏙 빼면 이빨이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떼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먼저 슬라이스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복을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요. 자,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래서 밥 위에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이것도 그러니까 가족 한 명당 한 2개 정도만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해서 사용하셔야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내장은 이렇게 다져서 밥물로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밥물을 한 컵을 잡을 거니까 한 컵의 물에 자, 내장을 담그시고
이대로 그냥 이 물을 내장이 좀 거칠게 알맹이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깨끗하게 하실 거면 체에 한번 받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장을, 자, 내장물을, 쌀을 먼저 여기에 이 전복 삶은 물은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싫으시면 따르시고 쌀을 넣고, 자, 내장물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자, 여기에 자작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냄비밥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센 불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처음에 센 불로 뚜껑을 덮지 않고 놔두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하여 뭘 넣는 양념이 있는데요. 청주. 자, 청주는 집에 청주 없으시면 소주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맛술 넣으셔도 됩니다. 자, 한 숟가락을 청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간장. 직간장 약간 반 수저만 넣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을 넣어주시면 전복의 비린맛도 없어지고요. 전복의 향도 돋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센 불에 우선 끓어오르도록 놔두시고, 네, 마늘종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마늘종이 굵고 조금 굵어도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얇게 하시는 게 밥에 쌀알과 서로 비슷한 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절여주세요. 이거는 언제 넣느냐 하면요. 지금 넣지 않습니다. 지금 넣지 않고 나중에 뜸 들일 그 순간에 넣고 뜸 들일 때, 왜냐하면 지금 넣어버리면 얘가 초록색이 다 없어지고 누렇게 돼서 밥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쌀알이 물기가 없어져서 제가 이따 뜸 들이는 시간에 살짝 넣을 겁니다. 그리고 네, 손질된 전복도 지금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데친 거를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질겨서 못 먹게 됩니다.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뜸 들일 때 넣을 겁니다. 예, 얘는 마늘종이 먼저 들어가고 잠깐 있다가 다시 얘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밥 다 하고 나서 이게 그릇에 담을 때 섞어주거나 위에 얹어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익힌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표면에 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럴 때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잠시 센 불 그대로 있는 다음에 불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열을 많이 높여서 이 뚜껑으로 열을 가두고 뜸을 들여셔야지 냄비밥이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을 줄여주겠습니다. 불은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인덕션이나 이런 거는 불줄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냄비밥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 뚜껑에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구멍이 있으면 뜸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냄비는 전부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그런지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근데 외국산 뭐 이렇게 외국산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 쪽은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쓰면 그게 좀 좋은 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뚜껑에 만약 구멍이 있으면 요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열을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뜸을 들여보겠습니다. 뜸은 언제까지 들이는 것일까요? 여기서 김이 지금 나는데요. 어느 순간에 김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 뚜껑에 물이 안 맺혀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뜸을. 자, 밥이 뜸이 드는 동안에 달래 양념장을 해보겠습니다. 달래는 여러분이 사오시면 손질하기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달래를 사오시면 이렇게
먼저 물에 이렇게 흙이 있는 부분만 좀 씻어서 건지세요. 제가 쉽게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이 하얀 털도, 이 뿌리도 먹어야 돼서 칼로 여기를 먼저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 여기 꽁지를 잘라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꽁지 보시면 여기에 딱딱한 뿌리가 달려서 이게 씹혀지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를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달린 채로 여기를 깔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쪽파 다듬듯이 이렇게 떼내면 됩니다. 예, 그래야지 손질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예쁘게 됐죠? 자, 이거는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뿌리도 같이 다져줍니다. 이렇게. 뿌리는 잘 씹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촘촘히 다져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머리 대가리 있는 이쪽은 좀 작게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작게 썰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늘은 이쪽은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빔장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에 똑같은 비율의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든지 오늘은 저희가 레몬즙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달래를 담고 달래와 함께 홍고추를 약간 넣어주면 색도 예쁘고 또 향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고추를 4등분 하신 다음에 얇게 이렇게 저며주세요. 너무 크면 씹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잘게 썰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래장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을 이렇게 한 수저를 넣었을 때는 물도 한 수저를 넣어주는데 오늘은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은 이렇게 꼭지를 먼저 자르세요. 꼭지를 자른 다음에 숟가락 작은 걸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러면 씨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레몬즙이 흘러나옵니다. 네, 너무 많이 자르면 씨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레몬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깨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아까 밥할 때는 들기름을 넣으셨는데 여기는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 뻑뻑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좀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달래에서. 그래서 밥을 비벼 먹기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밥이 뜸이 들었는지 볼까요? 자, 밥이 뜸이 거의 다 든 것 같아요. 여기 물방울이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부터 먼저 넣는다 그랬죠? 마늘종부터 먼저 넣는다 그랬어요. 마늘종을 넣으시고, 자, 이렇게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뜸을 더 들인 다음에 거의 완성됐을 때 전복을 넣겠습니다. 자, 전복을 얹어 볼까요? 자, 전복은 이렇게 윗면에 다시 한번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분, 2분 정도만 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복밥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볼게요. 오늘 요리 레시피입니다. 먼저 전복 손질하실 때 전복을 부드러운 솔로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서 두세 번 헹구세요. 그리고 냄비에
그 껍질이 잠기지 않을 정도, 껍질이 반 정도 잠기는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뚜껑 덮고 열이 오르면 그때로부터 1분 정도만 삶아주시는 겁니다. 찌는 거죠. 찜솥에 찌시면 더 좋긴 한데요.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냄비에서 바로 찌시면 됩니다. 그렇게 쪄서 꺼내시면 숟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전복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전복을 그 내장은 다져주시고 또 이빨 부분은 빼주시고요. 그렇게 손질해서 슬라이스 해줍니다. 네, 그리고 쌀을 씻어서 건져서 30분 정도 불립니다. 근데 담궈서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쌀을 건져서 체에 건져서 30분을 불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밥이 쫀득하고 서로 들러붙지 않는 맛있는 냄비밥이 됩니다. 그리고 마늘종은 씻으셔서 한 3mm 간격,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되는 한 얇게 점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분해 주시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냄비밥을 하실 때는 바닥이 두꺼운 냄비를 쓰시면 좋고요. 냄비 뚜껑에 구멍이 없는 냄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과 동량의 물을 넣고, 물을 넣으실 때는 그 내장을 다진 물을 같이 쓰셔도 좋은데 내장이 나는 싫어 그러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쌀에 들기름 한 티, 집간장, 진간장 아니고요. 집간장 한 티 그렇게 넣고 센 불에 뚜껑에서 뚜껑을 열고 센 불에 이렇게 일단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물이 없어지면 뚜껑을 닫고 약불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쌀의 양에 따라서 냄비 뚜껑에 이슬이 맺히고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래장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을 이렇게 한 수저를 넣었을 때는 물도 한 수저를 넣어주는데 오늘은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은 이렇게 꼭지를 먼저 자르세요. 꼭지를 자른 다음에 숟가락 작은 걸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러면 씨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레몬즙이 흘러나옵니다. 네, 너무 많이 자르면 씨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레몬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깨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아까 밥할 때는 들기름을 넣으셨는데 여기는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늘종과 전복은 이때 넣지 않고요. 거의 물이 없어지고 뜸이 거의 다 들었다 했을 때 뚜껑을 열고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종을 미리 넣으시면요. 마늘종이 누래져서 색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거의 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10분 정도 뜸 들인 후에 마늘종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밥 푸기 전에 전복은 넣어주셔서 섞어 주셔도 되고요. 전복을 위에 얹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네, 오늘 마늘종 전복밥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영양밥은 반찬이 없어도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든든하고 많습니다. 입맛을 잃기 쉬운 봄에 미각을 되살리는 다양한 영양밥을 드시고 면역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